제가 인터넷이 없었으면 사람들한테 제 노래를 들려줄 기회가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본명으로 불리는 게 제일 편해서 제 프랑스 이름인 자드를 썼는데 이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제이드라고 읽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이드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프랑스어로 읽어서 자드라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가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쭉 있다가 한국에 와서도 이제 서울에 있는 외국인 학교가 있어요. 그 프랑스 학교라고 있는데 거기를 졸업했어요. 지금도 한국어랑 프랑스어 섞어 쓰는 게 제일 편하고 동생이랑도 프랑스어로 대화하고 거의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CK라는 단어가 있는데 서드컬처 키드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어떤 문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저 자신을 볼 때 약간 그렇게 느껴져요.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는 뭐 외적으로도 그렇고 동양인이니까 외국인처럼 느껴지고 한국에 있어도 이제 조금 외국인처럼 느껴지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음악을 접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한 음악 장르에 이제 저희가 집중하지는 않고 이제 이런 음악도 해보고 저런 음악도 해보고 그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 음악을 접한 게 사실 피아노였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피아노를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도 많이 했었고 계속 클래식 피아노를 한 6, 7년간 계속 쳐왔었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던 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두 분 다 음악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프랑스에 있을 때 부모님이 되게 사람 초대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해서 사람들이 집에 놀러 오면 같이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막 김광석 노래나 동물원 이런 옛날에 활동하셨던 분들 노래를 되게 많이 접하고 자연스럽게 음악에 되게 노출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제 가사들을 보면 다 영어로 써져 있잖아요. 아무래도 노래를 쓸 때는 영어가 제일 제 음악 색이랑도 잘 묻어나고 그래서 영어로 쓰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계속 살고 있고 전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도 가사를 써야 되는데 하면서 되게 곡을 쓸 때마다 한국어로도 가사를 써보고 영어로도 가사를 써보고 이제 중간중간에 프랑스어도 섞고 하면서 최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섞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어마다 표현을 하는 방법도 다르고 표현이 되는 느낌도 되게 달라요. 근데 또 저도 한국어로 작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저도 계속 가사를 쓰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부탁해서 도움을 받고 있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한 1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좀 심하게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쓰거나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제 예술적으로 뭔가를 표현할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싶은 감정 중에 하나가 우울감이고 그런 슬픈 감정들인데 이제 다른 노래들을 들어보면은 사랑 노래가 제일 많고 이별, 슬픔에 대한 노래는 많은데 정작 메이저한 노래들 중에서 우울증을 다루거나 아니면 공황을 다루거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추고 싶은 감정들에 대한 노래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나의 감정으로 이제 하나의 기분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이거를 느끼고 포용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노래를 쓰게 됐고 그런 노래들을 듣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위로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혼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멜로디로 듣고 그거를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접하니까 오히려 되게 힘든데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월플라워라는 앨범에 수록될 곡인데 그 앨범 같은 경우는 조금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곡이에요. 제 월플라워라는 거 자체가 파티에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서 따로 노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곡 같은 경우도 자기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왜 너는 나에게 비밀은 말해주지 않니? 왜 너의 깊은 면모는 보여주지 않고 너의 깊은 생각들은 말해주지 않는 거니? 라는 의문을 던지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진짜 긴장을 많이 해서 계속 술 마시고 무대에 올라가고 그러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내 노래를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할지, 이걸 좋게 들어줄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서는 무대가 많고 그러면은 잘 못했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올라갈 때마다 똑같이 떨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음악 자체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혼자 계속 집에서 노래하고 음악 만들고 하다가 이거를 혼자 간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도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발매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운 좋게도 이제 그런 기회들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좋은 크루도 만나고 좋은 음악하는 사람들도 만나서 같이 파티도 하고 같이 음악 공유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설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되고 해서 기회만 된다면은 저도 앞으로 꾸준히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음원을 발매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운드 클라우드는 음원 발매하는 거랑 완전히 별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음악을 올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운드 클라우드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 노래를 접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발매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국내 플랫폼에 발매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해외 플랫폼에 발매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동시에 못 듣는 것도 조금 저한테는 그랬고 제 목적은 뭐 음악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올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SNS 같은 경우는 되게 애증 관계인 게 꼭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시대에는 되게 필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다루기도 어렵고 저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멀게 느껴지는 것들이라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그냥 내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인가 하면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인터넷이 없었으면 사람들한테 제 노래를 들려줄 기회가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모든 연락들,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연락들이 다 인터넷으로 되고 있잖아요. 음악을 들을 때도 처음 음악을 올렸던 것도 사운드 클라우드고 근데 사실 음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바로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인터넷이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혼자 방에서 음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